1427년 8월 20일 거리에서 한 사나이가 알 수 없는 물건을 지고 가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사람과 같은 형상이었으나 뼈와 가죽만 파리하게 붙은 처참한 모습이었다. 결국 그것은 덕금이라는 여자로 밝혀졌다. 덕금은 집현전 은교로 재직하고 있는 권채의 종으로 권채와 그 일가족을 조사한 결과 무서운 사실이 밝혀졌다. 권채는 덕금을 사랑하여 첩으로 삼았는데 권채의 아내 정씨는 종이었던 덕금에게 강렬한 질투와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덕금은 덕금의 할머니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할머니를 찾아뵈러 집을 잠시 떠날 것을 청했다. 하지만 평소에 덕금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정씨는 덕금이 그 할머니를 찾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덕금은 병에 걸려 죽어가는 자신의 할머니 생각이 너무도 애틋하여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잠시 집을 떠나게 된다. 덕금이 사라지자 권채는 덕금을 찾게 되었고 정씨는 권채에게 덕금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나 간통하러 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자 권채는 격렬하게 질투하여 분노하게 되고 덕금이 돌아오자마자 덕금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몽둥이로 덕금을 마구 구타하였다. 권채는 덕금의 왼쪽 발에 족쇄를 채워서 외딴 방에 감금을 하였다. 이후 권채 일가는 잔혹하고 변태적으로 덕금을 괴롭히게 된다. 장씨는 덕금을 바로 칼로 베어버리려고 했는데 또 다른 여자 종인 녹비가 칼로 죽인 시신은 소문이 나기 쉽고 금세 누군지 밝혀낼 수 있으므로 서서히 고문하면서 병들고 굶어 죽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 장씨는 녹비의 제안을 받아들여 감금되어 있는 덕금을 그대로 굶어 죽이기로 한다. 장씨는 덕금 자신의 배설물과 함께 비참한 모습으로 족쇄를 찬 방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고 굶주린 덕금에게 그 오물을 먹으라고 지시를 한다. 덕금은 오물 사이에 구더기를 보고 질겁하여 격렬히 저항하였는데 그러자 장씨는 덕금의 가랑이 사이에 바늘을 찔러 넣으며 덕금을 괴롭혀서 결국 덕금이 구더기와 오물을 먹게 만든다. 덕금은 그렇게 몇 달 동안이나 갇힌 채 매일 고문을 받으며 서서히 굶어 죽어갔고 마침내 비참한 몰골에 굶어 죽은 시체가 되었다고 그리고 걸레처럼 버려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덕금은 발견되던 순간까지 죽지 않은 상태였다. 제정신과 온전한 몸을 유지하고 있지 못했지만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부지해 살아남아 있었던 것이다. 결국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권채와 정씨, 그 밖에 권채 집안의 종들을 모두 조사하였으며 권채의 아내인 정씨가 주범으로 모든 죄의 벌을 받게 된다. 권채는 정씨에게 속았을 뿐이며 덕금의 잔인한 처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지를 얻어 권채는 이후에도 당당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실제로 권채는 유능한 학문적 재능을 보였으므로 많은 저작을 남겼으며 당시 조정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몇 개월 동안 덕금에 대한 온갖 잔혹한 고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권채는 정말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기보단 태연자악하게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처신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뛰어난 학식을 자랑한 고아한 양반이었던 권채는 조선시대 최악으로 손꼽히는 감금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것이다. 세상 이치가 허망하게도 권채가 남긴 저작 중 최고로 꼽히는 것은 인간의 예절과 도리에 대해서 사례를 든 책 삼강행실도의 서문을 쓴 것이다. 덕금은 곧 사망했지만 후에 권채가 쓴 삼강행실도는 우리나라 학문학의 걸작선을 모아 편집한 동문선에까지 등재되어 지금까지도 널리 읽히고 있다. 권채가 쓴 삼강행실도의 서문 본론 부분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임금과 어버이와 부부의 일륜에 대한 충, 효, 절의의 도리는
바로 하늘이 내린 천성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이다. 천지가 처음 생길 때부터 같이 생겼고 천지가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천성이다. 세인 라이브 구독해요, 줄챗해요, 팔로우해요.